연쇄살인마,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 모든 살인에는 동기가 있으며 연쇄살인에도 그 이유가 있다. 모든 연쇄살인마의 범행엔 당연히 동기가 있다. 묻지마 살인도 물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동기가 있었다고 해. 내 친구도 이런 동기가 있는 걸까? 함께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항상 붙어 다녔던 나와 톰.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톰과는 친구가 되지 않았겠지. 항상 밖으로 나돌아다니던, 가정에는 관심이 없던 아버지, 매일 술에 빠져 허우적대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이런 가정 환경을 가진 톰은 당연히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이였어. 반면 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톰과는 반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였지. 전혀 다른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던 우리였지만 나와 톰은 퍽 잘 맞는 친구가 되었었어. 이렇게 다른 환경이었지만 우리가 친구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지. 다행히 톰은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꽤나 바르게 자란 아이였어.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우리 둘은 이미 형제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고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은 점점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 결국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둘은 학교에서만 어울려 다니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우리 둘을 떼어놓는 건 부모님도 하지 못했어.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하고 붙어 다녔기에 우리 부모님도 점차 이런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당연히 톰과 함께 멀리까지 놀러나가는 일도 허락하시게 되었지. 사실 내가 왜 톰과 붙어 다녔는지, 가장 친한 절친이 되었는지 나도 잘 몰라. 그냥 톰은 항상 그곳에 있었어. 톰의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도, 재채기를 하기 전 얼굴을 크게 일그러뜨리는 것도, 뭔가 부탁을 할 땐 부끄럽다는 듯 발끝을 땅에 비비적대는 것도 모두 좋게 느껴졌었지. 물론 이게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아니야. 그냥 친구로서 좋다는 거지. 톰은 내가 학교에서 가장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었고 잠이 들기 전 잘 자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내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 첫 희생자는 우리보다 한 살 많던 데이빗이었어. 데이빗은 자주 톰을 괴롭히던 학교 농구부 선배였어. 우리 사이를 조롱하기까지 했었어. 톰은 가난했었고 소심했어. 친구라고는 나밖에 없었고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쉬웠지. 때문에 어딜 가든 항상 놀림을 받는다거나 돈을 뺏기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은 톰을 으슥한 골목으로 데려가더라.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을 따라갔고 무언가 고기를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데이빗은 그냥 톰을 때리기 위해서 데려간 거야. 있는 힘껏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하필 그 상대가 톰이었던 거지. 나는 바로 경비원을 불러 그들을 제지하기 시작했고 톰을 양호실로 데려갔어. 톰은 이미 눈이며 허리며 커다랗게 멍이 든 상태였지.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고 밖으로 나온 톰은 내게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곧장 집으로 가버리더라. 그의 뒷모습을 난 씁쓸하게 바라만 보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데이빗이 시체로 발견되었어. 학교 바로 앞에서 말이야. 데이빗의 시체에는 많은 칼자국이 난도질되어 있었고 그냥 바라보기도 힘들 만큼 엉망진창인 상태였어. 그의 사이는 과다출혈. 살인사건은 전혀 없던 조용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데이빗의 죽음은 꽤나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지. 당연히 학교 등교는 중단,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 하지만 경찰들은 아무런 증거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지. 말한 것처럼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었기에 경찰들도 어떻게 범인을 잡을지 아마 감도 못 잡았을 거야.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기는커녕 사건 현장을 들쑤시며 훼손하기만 했었지. 그리고 작은 소문이 퍼졌지. 데이빗이 죽던 날 톰을 불러 심하게 때렸던 일을 학교 내 모두가 알게 되었거든. 때문에 학교 등교가 재개되었을 때 모든 학생들이 톰의 눈치를 보며 은근히 피해 다니더라. 하지만 이건 확신할 수 없었어. 데이빗은 워낙 문제아였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 셀 수 없이 많았었거든. 다시 말하면 용의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지. 뭐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이 데이빗을 죽였다는 근거도 없었고 말이야. 그리고 데이빗이 죽은 날부터 어느 날부터인가 톰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대놓고 멀어진 건 아니었고 서로 대화는 하지만 뭔가 어색함이 떠돈달까. 우리 둘 다 데이빗이 죽었다는데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지만 서로 그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 그렇게 데이빗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고 당연히 경찰들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사람들도 이 사건에 대해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두 번째 사건. 데이빗이 죽은 뒤 3개월이 흐르고 나서야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역시 이번에도 우리 학교 학생이 희생자가 되었어. 스테판이라는 인기 많은 여학생.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성적도 꽤나 좋은 학생이었지. 하지만 그녀와 친한 사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왠지 모르게 적대시하는 그런 학생이었어. 특히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연극을 준비하면서 스테파니가 원했던 역할을 내가 맡게 되었었거든. 당연히 스테파니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왔었는데 사실 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 당연히 톰도 이 일을 알고 있었고 내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 왜 그런 애를 그냥 두는 거냐고. 하지만 난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며 그냥 웃으며 받아넘겼지. 스테파니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다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되었어. 하지만 역시 경찰들은 데이빗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지. 하지만 점점 이상한 소문이 톰과 나를 지목하기 시작했어. 스테파니가 날 싫어했다는 것과 데이빗을 죽였을 거라는 톰과 친하다는 이유로 말이야. 우리가 스테파니를 죽였을 거라는 소문이 점점 살을 붙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 그 즈음이었어. 톰이 내게 뭔가 말을 하려고 발끝을 비비적거리기 시작했지. 하지만 우리는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지. 그리고 세 번째 살인사건. 스테파니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났어. 이번 희생자는 학생이 아닌 마을의 유명한 수주정뱅이 레스터 아저씨였어. 그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 데이빗 사건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셀 수 없는 무수한 칼자국이 있었기에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쇄살인의 피해자가 되었지. 레스터 아저씨는 술주정뱅이였고 온 마을의 여자들에게 찝적대며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죽어버렸다는 것에 안도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또다시 경찰들은 톰을 경찰서로 불러들여 조사를 시작했지. 하지만 영화를 보러 갔다는 톰의 알리바이로 곧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증거로 내민 영화 티켓. 사실 그 영화 티켓은 톰이 아닌 내가 동생과 보러 갔던 날의 영화 티켓이었어. 나는 마을에서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로 보였기에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고 아무렇지 않게 티켓을 톰에게 쥐어주었거든. 하지만 학교 상황은 달랐어. 분명 톰이 살인을 했다는 인식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퍼졌고 아무도 톰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 뭐 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어차피 친구는 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톰은 또다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발끝을 비비적거리며 안달이 나 있었지. 톰과 나,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어. 난 결국 톰이 원하는 대로 이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 레스터 아저씨 사건이 일어난 후 며칠 뒤 난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톰의 집으로 갔고 톰의 방 창문을 두들겼어. 톰은 당연히 날 반겼고 우리는 집 뒷마당으로 나와 나지막히 대화를 나누었어. 우리 사이가 이런 일로 변하지는 않을 거야. 변한 건 전혀 없어. 예전과 같을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톰은 고개를 저으며 나에게 대답했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 이런 상황 오래 이어지지 않아. 난 톰의 말을 반박하며 말을 이어나갔어. 경찰들은 지금 자신들이 뭘 찾는지도 몰라. 절대 누가 범인인지 모를 거야.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뭐 학교 소문이 이상하게 났지만 증거 없는 소문일 뿐이야. 톰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
그래, 물론 증거는 없지만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거야. 그럼 다 끝장이야. 톰의 말에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 그리고 톰이 말을 이었지. 나를 지켜줄 필요는 없어. 이제 그만해. 톰, 나도 그건 알지만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부모님이 알기 전에 돌아갈게. 난 한숨을 크게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톰과 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인사를 한 뒤 서로의 집으로 향했어. 그리고 난 주머니 속에 있는 조그만 칼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빠졌어. 연쇄살인마의 친구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지. 톰이 이렇게까지 버텨주다니 참 대단한 친구야.